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마만 생긴 모든 이슈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떨어졌고요. 나스닥만이 홀로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법을 비판하면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공장을 짓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AI가 비트코인 연말 목표가를 78,900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지지선인 66,000달러가 형성되는 모양새인데요. AI는 앞으로 연말 내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도 열어보겠습니다. 빅테크 실적의 공습, 대선까지 재료 넘치는 뉴욕 증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로 넘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여기 적혀 있다시피 빅테크 실적이 공개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대선까지 앞으로 바짝 다가온 만큼 더욱더 출렁임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연준 11월 FOMC까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와 미국 3분기 GDP 역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수익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의 겨울 점친 모건스탠리, 우리가 틀렸다. 약 한 달 전에 모건스탠리가 반도체의 겨울을 점치면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크게 내려잡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SK하이닉스는 10%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다만 모건스탠리, 우리가 틀렸다라고 정정 보고서를 다시 한번 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높이고 반도체 관련해서 이번 하반기 내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모습까지도 추가적으로 정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들의 대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주간입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써내려가면서 7주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7주 연속 상승 흐름은 올해 들어서 가장 긴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미 국채 금리가 이 주식시장에는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가져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다우존스 지수는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주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국채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0.95% 상승하면서 4.24% 선까지 다시금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미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거란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자 국채 금리를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천천히 조절할 거다라는 예측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금리까지도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1%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구성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는 5,213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이 다시금 긴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일단 금요일장 기준으로는 WTI 2.27% 상승하면서 배럴당 71.78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에 다시 한번 나섰는데요. 때문에 앞으로의 이 국제 유가의 흐름까지도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M7 7개 기업 중에 무려 5개 기업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지금 좋은 흐름을 받고 있는 이 뉴욕 증시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빅테크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뛰기도 했고요. 금요일장에서도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주간 상승률을 더욱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플입니다. 0.36% 상승해서 종가는 231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애플이 매출 944억 2천만 달러, EPS 1.55달러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IDC의 집계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인기에 힘입어서 3분기에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화웨이에 이어 다시 2위에 올랐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반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애플이 약속한 투자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아이폰 16 시리즈의 판매가 중단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비전 프로도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생산이 대폭 축소됐다라는 소식에 더해서 올해 말까지는 현재 버전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애플은 건강관리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혈당관리 앱을 테스트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양하게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이번 애플의 3분기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지 조금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0.81% 올라서 428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주주총회 투표 안건에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논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주주자문위원회의 제안이었는데 이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 현금액의 최소 1%가량을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지만 또 이사회에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향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0.8%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엔비디아 금요일장 장중에 2% 넘게 오르기도 하면서 잠시나마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다시 2위 자리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알파벳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5% 넘게 오르면서 165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알파벳 역시도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3분기에 시장은 863억 4천만 달러, EPS 1.8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강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글 측의 입장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올지 그 여부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세 번째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56억 달러의 펀딩에 성공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110억 달러가 넘는 펀딩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아마존 0.78% 올랐습니다. 뒷장에서도 지금 모든 종목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존 역시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입니다. 아마존은 3분기에 1,571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 웹서비스가 주력 사업
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얼마나 이번 3분기에 좋은 성적을 냈느냐에 따라서 이 3분기 실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역시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1% 가까이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AI 붐 속에서 떠오르는 기업 중 하나인 만큼 AI 사업 규모나 그 사업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0.96% 상승해서 173달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프리 홀딩스인데요. 미국의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죠. 테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와 그리고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카프리 홀딩스를 85억 달러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이 되면서 이 카프리 홀딩스의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48.89달러나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에 테피스트리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면서 카프리의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역시도 이 테피스트리가 독점을 할 위험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프리의 주가는 하락한 반면에 테피스트리의 주가는 또 13%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반도체 제조기업 웨스턴 디지털은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분기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이 4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인 41억 2천만 달러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EPS가 1.78달러로 컨센서스인 1.72달러를 상회하는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는데요. 역시나 3분기에 실적을 괜찮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뛰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데이 아스타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이 전형적인 실적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으로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고요. IBM이 주춤하면서 다우가 떨어지는 등 전형적인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M7 기업들 중에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 온기가 우리 시장까지 이어질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선 이제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10월 이제 곧 11월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국면에서 우선 이제 이번 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제 M7 기업들 중에서 5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이미 이제 테슬라는 발표를 했죠. 그리고 다음 주는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 미국 대선이 있죠. 벌써 다음 주예요?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 시간으로는 한 7일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누가 됐는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미국 출구조사도 있으니까 그 말씀은 뭐냐. 대체로 그동안 우리가 변동성의 요인으로 봤던 것이 서서히 이제 좀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우리 시장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어려웠죠. 안 좋았죠. 그러면 적어도 11월 달로 가면은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건 왜? 불확실했던 것이 해소가 되니까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지 또 M7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그러면 조금 10월 달에 마음이 무거웠던 투자자분들은 11월 달에는 조금 마음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전에도 우리가 연간 장세를 보면 10월보다는 11월이 대체로 좋았어요. 뭐 이손앵커도 잘 아실 텐데 그런 어떤 계절적인 시기적인 부분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또 감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5개 기업의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시장 전망을 웃도는 그래서 뭐 머스크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을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뭐 전기 자동차도 좀 주춤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걸 보면서 또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갔고 또 계속해서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고 나쁘지 않다. 그러면 대체로 막 IBM 말씀했습니다. 기대에 또 못 미치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빅7 또 금융주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보면 나쁘지 않네? 괜찮네? 오히려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상당히 단단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의 모여서 알파벳이 아까도 우리 앞 프로그램에서 앞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29일 날 7월부터 9월까지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미국 증시 또 미국 증시에 따른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작년 동기보다 더 좋은 실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쭉 같은 해 내의 분석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전년 동기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좋았다? 이게 또 시그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전망이 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일에는 시가총액 3위 기업이 미국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리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하도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MS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3위인데 또 페이스북에 모여서 앞서 이제 코너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메타 플랫폼이 실적 발표하는데 대체로 지금 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너무 단언을 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1일에는 또 애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다 모아보면 아마존도 같은 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들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기업들이 분명히 빅테크인데 이소님 그건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이 기업들이 어디에 도전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력 생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SMR, 소형 모듈 원자료에 계약을 맺어서 이 전력 생산까지도 사실 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 추가적인 다른 일종의 캐시카우도 왜냐하면 전력은 생산하는 족족 미국 내에서는 소비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배 소장님 왜 그 이야기 안 하세요? 했는데 엔비디아가 많은 분들 궁금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번 달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 발표가 다음 되죠. 달인데 다음 달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음 달에 10월 실적까지. 근데 뭐 블랙웰도 완판이 됐다 그러고 뭐 나쁘지 않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국 대선 이후에 엔비디아가 끌고 올라오면서 12월 장세부터 반도체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자,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좀 무거우면 그래도 좋게 평가받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반도체 장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고들면서 어떤 거 알아둬야 될 거고. 사실 이 엔비디아와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 CEO죠. 그런데 이 리사 순간 AMD가 조금 29일 날 발표가 되는데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기업은 인텔이에요. 인텔인데 31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인텔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좀 안 하고 있다라고 또 뭐 사학 개미 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빅테크 기업들 두루두루 살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M7 기업들 가운데 5개 기업이 실적 공개를 합니다. 이 실적 공개가 중요한 이유가 이 실적을 보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체크 포인트 삼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와 함께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들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PC 가격 지수도 그렇고요. 비농업, ADP, 졸직, 이 고용 보고서도 굵직하게 줄지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 좋은 편이다. 이 부분도 앞서 제가 이제 미국 선거 예상을 해드리면서 오히려 트럼프 쪽이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지금 변동성이 조금씩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왜? 미국의 변동성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해드리고요. 조금 이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결국엔 지금 빅테크 기업들 M7 중에서 M5 이 기업들을 보면서 다음 달에 있을 엔비디아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는 AI 반도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좋은 게 심지어는 지금 외국계 투자기관에서 보고서를 썼다가 아예 나왔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wrong. 우리 보고서가 잘못됐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올렸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게 왜냐하면 HBM3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는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SK 하이닉스도 인정을 받고 있는 중요한 건 이거죠. 엔비디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투자한 것만큼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각적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23일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공개한 경기 동향, 우리가 베이지북이라 그러죠.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주요 지역의 경제 활동들이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지북을 영문으로 그대로 보셔도 좋습니다. 고용이 괜찮다. 미국 경제가 고용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미국 재무장관이 누구입니까?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 의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른바 이 노동경제학의 태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용이 나쁘지 않다. 2주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이 건수는 늘어났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건 물론 우리가 PC 또 이 소비자 PMI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이게 고용이 괜찮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는 노동시장이 허리케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용 지표가 괜찮다라는 것은 이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여하튼 일단 하나의 기조는 뭐냐? 법인세는 내려갈 것이고 미국 경제를 우선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1월은 상당히 좀 11월 10일 이후로는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말 사이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코멘트 잠깐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계속해서 서로가 보복 공격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WTI 국제 유가도 71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 역시 75달러 선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 행방은 어떻게 보실까요? 중동 위기죠. 이른바 미들리스트 크라이시스인데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저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가라는 것은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방문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공격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어차피 여하튼 지도자는 바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없다. 그럼 이때다 하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덤벼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도 국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 헤즈볼라를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인기가 빡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건 몰라도 하마스는 조금 논란이 있어도 헤즈볼라는 철천지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빡 공격해서 성과를 내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안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가정을 하지만 상당히 이란은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굉장히 강경해요. 이란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란의 대통령은 지금 온건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협상을 좀 더 중재하기 위해서는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맹폭격했다가는 완전히 결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적어도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유가 변동성은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는 무척이나 괴롭힐 요인인데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해결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이 겨울철에 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 이 국면이 11월 중순 미국 대선 이후에는 해소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 또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요인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한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미국의 3분기 GDP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다만 우리 증시와는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47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2주 신저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지금 우리 증시 계속해서 이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하반기에? 그렇죠. 저는 그래도 11월 되면 이 주름살이 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은 상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엔비디아까지 11월 말이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끝나면 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대해서 또 여러 판단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불확실성은 좀 이제는 해소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정신은 그동안은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10월 달도 매우 무거웠죠. 삼성전자 미기설도 나고 어떻게 하냐. 뭐 10만 전자, 20만 전자 기다리는데 웬걸 5만 전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주름살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풀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금 미래에셋증권도 10월 달에 대해서는 주당 순이익 EPS죠. 이걸 상당히 우리가 좀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달에는 조금 이 부분으로부터 해소가 되지 않겠냐. 우리가 10월이 무거웠던 이유는 결국 뭐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쪽에 뭔가 좀 타겟책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좋은데 기준금리는 인하됐는데 일본도 좋은데 중국도 좋은데 한국은 왜 이래 이랬는데 그래서 이걸 단 하나의 변수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조금 시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아주 어려운 그런 시간대 속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11월이 오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좀 가능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부터 두산 밥캡이 있죠. 내일은 삼성전기, LG생활건강. 저는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30일에는 삼성물산, 두산 애니빌리티, 키움전 그리고 31일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아모레퍼시픽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 좀 보시라.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 화장품은 우리가 그동안 중국 일변도에서 유럽으로, 동남아로, 베트남으로, 또 미국으로. 미국이 요즘에 뭐 아파트 난리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로제가 쓴 화장품은 뭐야? 궁금하죠. 게다가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브라질까지 가서 인기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31일에 이제 이른바 2차 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기대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지금 국면에서는 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폴란드 지금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월에는
국내 정시가 반등하기 뭐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2000년 이후에 쭉 제가 좀 차트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까지 이 코스피의 10월 평균 상승률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11월은 2.84%로 이제 쭉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2월도 1.44%로 11월보다는 아닌데 12월도 뭐 산타랠리도 있고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10월은 우리가 힘들었다. 하지만 11월이 노벤버 레인이 아니라 노벤버 선샤인.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쭉 안 좋았고 2분기에서 3분기로 그래도 분기별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대약진은 아니겠지만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꺾여 있는 상태지만 설비 투자나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 이런 부분에 11월 들어서 좀 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빅테크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원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지 우리 소장님께서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바짝 더 다가온 느낌인데요. 각 후보별 트레이드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관심사 역시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국채 금리도 급등세를 보여줬고 해리스 후보자 역시 만만치 않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후보별 트레이드를 지켜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다, 해리스 수혜주다를 떠나서 우리 종목들에게도 어떤 상황이 연출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리면, 여하튼 지금 당선이 유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당선 유력 보도가 미국 현지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뉴욕타임스나 이런 쪽에서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추세입니다. 일단 추세 자체가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조사 결과로 평가받는 게 뉴욕타임스 조사 결과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포브스 경제 전문지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X가 지난 20일 했는데 동률이에요. 사실은 동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상으로 이 조사의 추세에서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지다가 동률을 잃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상승세, 해리스는 조금 소폭 하락세다. 그러면은 어디에다 무게를 두느냐? 앞으로 그래도 한 7, 8일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고, 여러분들 미국 대선은 메인주와 네브라스카 주화를 제외하고는 다 성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이걸 보면 경합주에서 2달 전에 뒤처지던 트럼프가 최근에는 더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7개 주 중에서 5개 이렇게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면 이것도 좀 트럼프 우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 후보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왜냐하면 법인세는 뭐 대폭 삭감해 주니까요. 재정 적자가 우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지표로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라봐야 할 이슈 참 많은 이번 주인데요.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어느 이제 대륙별로, 국가별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TSMC의 외국인 지분율 비율이 지금 70%가 넘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는데 지금 50%가 살짝 넘는 수준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뭔가 갈아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을 너무 저는 심각하게 또는 비관적으로 볼 내용은 아닌데, 왜냐하면 TSMC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춤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느 기업이든.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고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조금 지금은 쉬어가는 시간대다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 너무 반도체, AI 반도체, 우리가 좀 또 아파트 노래 유행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방산이나 원전이나 또 은행, 화장품, 아까 말씀드렸죠, 필수제, 헬스 바이오 제약 쪽에 조금 우리가 더 여지를 공간을 주고 있다가 또 반도체가 11월 말 12월 달에 움직일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을 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관망하는 분위기, 그리고 방산과 원전, 은행, 화장품 쪽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시간대가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했는데요. 70.5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앞서 발표된 예비치였던 68.9보다도 상향이 조정이 됐고 조정치인 70.1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내구재 구매 조건이 유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 미시간대의 설명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는 집계를 관장하는 조한슈 디렉터가 주택이나 내구재, 그리고 차량 등을 구매할 때 높은 금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언급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겨울론을 전망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했던 모건 스탠리가 다시금 이 단기적인 자신들의 전망이 틀렸다면서 목표 주가를 소폭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SK 하이닉스의 3분기 호실적 발표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서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HBM 등 메모리 칩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며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내린 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낸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전망이 틀렸다며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만 원 소폭 올렸지만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경쟁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세인 점, 또 HBM의 수요 증가율이 내년 이후 둔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리스크의 요인으로 꼽으며 범용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정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창립자 모리스 창이 반도체 자유무역은 죽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26일 TSMC 체육대회에 참여해서 한 발언인데요. 반도체, 특히 최신 반도체 부문의 자유무역이 죽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TSMC가 어떻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가 우리의 도전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최첨단 반도체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떠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가 되는데요. 최근에 TSMC는 자사의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 제품에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의 한 가운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들었던 이른바 IT 대란에 대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델타항공이 사이버 보안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현지 시간 25일 조지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델타항공은 당시 오류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소장에서 7,000편의 항공편이 취소가 됐고 5일 동안 130만 명의 승객에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5억 달러 이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델타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최신 사이버 보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낡은 IT 인프라를 현대화하지 못한 것에서 이 느린 복구에 대한 책임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델타항공 측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76년 미국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혀왔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올해 대선부터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마존 창업자이자 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기사를 통해서 해리스 후보 지지 선언 사설 초안이 작성이 됐지만 이 게재되지가 않았고 사주인 베이조스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의 CEO인 윌리엄 루이스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성명을 통해서 워싱턴 포스트 소유주와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안 하겠다라는 결정을 둘러싼 이 최근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베이조스는 초안을 받지도 않았고 의견 제시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6일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3차례에 걸쳐서 감행했습니다. 공습은 이란 내 미사일과 드론 기지, 생산시설 등 총 20여 곳에 걸쳐서 감행이 됐는데요. 100대 이상의 드론과 전투기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에 이란이 약 200기의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인데요. 당초 이란의 핵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은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만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제한적인 피해만 줬다면서도 이란이 적절한 시기에 침략에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강경한 표현은 좀 자제하는 모습이었고요.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즉각적인 맞대응은 좀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테슬라와 IBM의 엇갈린 나스닥과 다우, LS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선 뉴욕 증시 빅테크 강세로 나스닥이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좀 빠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42,114포인트, 나스닥은 18,518포인트의 S&P 500 지수는 5,80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호조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채금리와 견조한 경기지표 발표된 이후에는 실적 발표 결과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수익성 회복과 ESS, 크레딧 사업의 급성장이 주목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약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일간 180조 이상의 시가총액 상승을 이뤄내면서 나스닥 강세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269달러 선에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IBM이 끌어내린 다우지수, 우선 IBM,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은 150억 달러로 예상을 밑돌았고 EPS는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10% 증가했지만 컨설팅 부분이 전년 대비 0.5% 정도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인프라 부분은 7%를 감소세 보여줬고요. AI 랠리에 대한 체제 전환을 빠르게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CEO는 여전히 AI 분야에서 사업 모멘텀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매크로 불확실성 등으로 재량적 지출을 이끄는 컨설팅과 인프라 부문이 부진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허니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니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 기술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매출은 97억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2 58센트로 예상을 웃돌아 항공우주 매출이 10% 정도 증가했지만 우선 연간 매출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면서 5% 정도 밀린 채 장을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한방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실적에서 GPM 회복과 ESS 사업 성장성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장 마감 이후에 주가 폭등세를 보여줬고요. 전체 GPM 즉 매출 총이익률은 19.8%를 기록하면서 특히 자동차 부문이 20.1%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서프라이즈로 나스닥을 견인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로보택시 생산 이후에 우려되었었던 수익성 부문에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25년 모멘텀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또 다른 사업 부문인 스토리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도 강력한 성장세를 확인했다라고도 뉴욕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연간 100기가와트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는 모습 역시도 실적 공개 이후 다수 IB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데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 매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5에서 $26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세미트럭과 사이버캡 생산 개시 등 2025년도에 동사의 잠재 성장 요인들이 다분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다만 JP모간은 비관적인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우선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투자 의견 매도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13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권 규제 크레딧 판매와 차량 매출 원가 감소에 따른 순이익 증가를 이례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하방 압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따져보자면요. 우선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M7 실적 발표, 매그니피센트 7 중에 5개 기업이 내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10월 23일 테슬라가 신호탄을 쐈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을 이끌었는데요. 10월 29일은 알파벳과 AMD, 그리고 10월 3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10월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인텔, 마지막으로 약 한 달 정도 뒤에 11월 20일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 16 주문 물량을 이전 모델인 아이폰 15에 비해서 1,000만 대 줄였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폰 16 초기 판매 성적을 포함하는 3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 향배가 좌우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부에서는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매도하라라는 권고 역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하게 된다면 시총 1위 자리를 엔비디아가 넉 달 만에 탈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나머지 M7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전망입니다. 빅테크 모두 AI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지금껏 얼마나 투자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할지가 실적 발표에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AI 테마 가운데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반도체 업체 AMD는 29일에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미국 대선 역시도 남아있죠.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는 10년물이 4.2%를 웃돌고 있습니다. 강달러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페드의 블랙아웃 기간 역시도 남아있습니다. 11월 FOMC 이전에 발언을 삼가는 기간인데요. 페드가 선언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 지수는 10월 31일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페드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 지표 역시도 10월 29일에서 10월 31일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 보고서, 그리고 ADP 민간 부문의 고용 보고서까지 줄지어서 나올 예정인데요.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역시 추가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역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주말 사이 더 큰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시설 중심의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재보복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군 역시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더 크게 와닿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 역시 이들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내내 굵직한 이슈와 함께 유가 상황 역시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글로벌 일정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가 방송되니까요. 더 다양한 소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